네, 이번 설에 자녀와 조카들에게 줄 세뱃돈을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고물가 속에 적정 금액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 나주의 한 반려견 놀이터에서 낚싯바늘이 박힌 빵 조각이 발견돼 논란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민족 대명절 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족들 다 같이 만나고 참 좋은데 직장인들의 지갑 사정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요즘에 물가가 워낙에 올라서 세뱃돈도 좀 더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적정 세뱃돈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좀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신사임당님이 등장한 이후로 굉장히 이 기본적으로 세뱃돈도 인플레이션이 많이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기본 단위가 된 것 같은 맞습니다. 느낌이죠. 그리고 예전보다 예. 이제 자녀들이나 조카들도 굉장히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늘 고민이 되고요. 저도 이제 끝나고 가서 내일 줘야 하다 보니까 네. 적정 금액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또 통상적인 설 세뱃돈은 증여세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돈을 뭐 많이 준다거나 아니면 매년 반복적으로 그 많은 돈을 준다거나 하면은 좀 세금을 매기게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앞선 질문처럼 이제 적정 세뱃돈으로 고민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다른 고민으로 증여 고민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는 재산을 무산히 이정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봐서 증여세로서 과세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경조사라든지 어떤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관습적으로 주는 선물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고 과세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우리가 첫 번째로 질문했던 통상적인 범위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건데요. 네. 거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는 한 뭐 10만 원 내외, 몇만 원 내외의 어떤 세뱃돈은 당연히 이제 증여세에 해당이 안 될 거고요. 네. 다만 금액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혹시라도 이르거나 아니면은 정기적으로 주는 금액이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것을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정도면은 좀 증여세가 붙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소위 말해서 그것도 실질 과세 원칙이라고 해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세무당국에서는 실질에 따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수증자랑 증여자, 즉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관계, 그리고 수증자와 증여자의 재산과 수입의 정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통념적으로 맞는지를 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만약 증여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성년인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는 이제 비과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몇만 원, 수십만 원짜리 세뱃돈은 당연히 증여세의 대상이 아니고 예. 만약에 증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수백만 원이나 그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10년간 약 2천만 원, 미성년은 성인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의 비과세의 혜택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는 세뱃돈을 현금 대신에 코인, 뭐 주식, ETF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금액이 아니라 재산을 이전하는 그런 증여인 경우에는 그 증여 당시의 시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것도 네. 마찬가지로 정말 한두 주 정도를 그냥 소위 선물로 주는 것들은 증여라고 보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이제 금액이나 어떤 규모가 굉장히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는 증여를 판단하게 되고 금전이 아닌 모든 재산은 사실 금전으로 환산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증여 과세 가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표준을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다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충주시 유튜브 충TV에서 충주맨으로 활동했던 김선태 주무관이 최근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충주시 유튜브 구독자가 하루 만에 몇만 명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좀 파장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충주맨이 워낙 유명해서 예. 충주시 인구보다도 구독자가 더 많은 이제 채널을 만들어 오는데 상당한 네. 기여를 했다고 보이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상당한 이제 특채 또 주목도 받은 것도 사실인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네. 이제 추측만 난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진 않았지만 이 사직 발표 이후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 직장인 커뮤니티에 충주맨은 암적인 존재였다 이런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 그리고 그 예전에 충주시청 인트라넷에 김선태 주무관의 이름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욕설이 올라왔다 이런 주장도 또 제기가 됐더라고요. 좀 그래서 이 사직 배경을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꼭 법률적인 문제로 다룰 건 아니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공직에서 특별하게 이제 많은 기여를 하고 그 기여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조직과 본인 자체가 성장한다라고 볼 수 있을 때 그것이 기존의 공직 문화가 수용할 수 있는지 혹은 수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계속 그 자원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이슈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도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고 소식, 그러니까 뭔가 아찔한 사고가 있을 뻔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시범 운영 중인 전남 나주시 반려견 놀이터에서 낚싯바늘이 박힌 빵 조각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사진을 보니까 아이 주먹만한 빵이던데 자세히 보니 낚싯바늘이 뾰족한 게 박혀 있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반려동물이 먹었다면 큰 사고로 좀 이어질 뻔할 수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사실 그 동물을 대상으로 한 거긴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사고를 유발하고자 했는 것이 고의적으로 설치됐다면 이것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될 수가 있고요. 최대 이제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징역 3년까지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 사실 이번에는 빵이지만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상 이제 어쨌든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거긴 하지만은 사전적인 테러 행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예, 지금 나주시가 이 빵을 고의로 좀 누군가 가져다 둔 걸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 반려견 놀이터가 시범 운영 기간이어서 누구나 출입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정말 뭐 잠시 말씀을 해주셨지만 고의로 가져다 둔 게 맞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그 출입 자체가 통제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워낙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신원 특정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신원이 특정이 될 경우에는 이것은 상해할 의사를 가지고 동물의 상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제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사고를 유발하고자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점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정말 열풍을 넘어서 광풍까지 일으켰던 두쫀쿠. 이 두쫀쿠가 최근에 식품 민원이 급증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네, 사실은 두쫑쿠 자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두쫑쿠 자체가 그 식품으로서 활용이 많이 되면서 관련된 식품의 일반적 민원들이 늘어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은 저도 이제 두쫑쿠가 어떤 특정 브랜드의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레시피들을 결합하고 또 이름들을 쓰다가 이것이 유행이 돼서 각자가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제조하게 됐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품질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거나 아니면 허위 과장 광고가 있거나 이물질 혼입으로 인해 가지고 뭐 치아 파손 등의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예.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두쫑쿠라는 특정 식품의 문제인가라고 한다면 꼭 그렇지는 않고요. 모든 식품이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결국은 그 식품이 하나의 유행을 하고 제조하는 곳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른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벌어지는 이슈가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원재료 표시, 뭐 품질, 환불 분쟁은 물론이고 그 피스타치오 껍질이 안에 들어가서 치아가 부러졌다 이런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말 열풍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사례 자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두쫑쿠라는 것 자체에 대한 관리 감독보다는 사실은 식품위생법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이 있을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하나의 어떤 유행이 발생해서 여러 제조업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제조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관련 민원과 문제도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다른 차원에서 보면은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누가 원조인지에 관한 논란도 있었고 또 이것을 특정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상표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과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또 네. 법률적으로도 두바이 등이 아니면 쫀득쿠키나 이런 것들을 식별력 있는 상표로 보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늘 보면은 이렇게 뭐가 하나가 유행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식별력 있는 어떤 경쟁력 있거나 관련된 품질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줄 수 있는 상표들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그것이 차근차근 만들어지기보다는 마치 이제 불길이 일어나듯이 확 유행이 됐다가
품질과 여러 가지 질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전체 열풍이 줄어드는 것들이 반복돼서 어찌 보면은 이걸로 인한 어떤 실험들과 이로 인한 어떤 발전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결국은 개별적인 어떤 문제들을 넘어서 이런 방식의 이제 새로운 열풍들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규율하고 정리할지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쫀쿠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저희가 앞서 세뱃돈 이야기로 대담을 시작했는데 참 고물가에 차례상 비용도 오르고 또 세뱃돈도 부담이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